안녕하세요. 하하랩입니다. 오늘은 아연이라는 금속 알맹이 위에 주석이라는 금속이 고슴도치 모양으로 자라나는 실험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던 주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시 모양으로 생기는지 궁금하신 분, 왜 하필 고슴도치 모양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저희 하하랩에서는 학생들에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과학 이론들을 실험을 바탕으로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과학과 수학이 연결되는지 필요할 때마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연 알맹이 위에 고슴도치 모양으로 주석 금속이 생긴 실험 결과입니다. 아직 주석 고슴도치 실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 사진을 보면 고슴도치 모양이라 생각이 드시나요? 고슴도치가 한마디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속의 형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금속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알맹이, 즉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입자들이 앞뒤 좌우 줄을 지어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자가 더 많이 모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금속이라고 할 수 있는 물체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 금속이 어떻게 그 형태를 유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라고 하는데요. 원자라는 용어는 중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금속 원자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기적으로 양의 성질을 가진 양이온과 전기적으로 음의 성질을 가진 전자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속의 형태는 양이온이 질서 있게 쌓여 있고 이러한 금속 양이온들 주변에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들은 여기저기 불규칙한 방향으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과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속의 양이온이 전자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고체 상태의 금속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염화주석을 녹인 액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떤 물질이 액체 속에 골고루 녹아 들어간 것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용액 속에 주석이라는 금속의 양이온만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용액 속에 녹아있는 주석은 양이온의 형태로 용액 중에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질서정연하게 모여있는 금속의 형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용액은 투명하거나 약간 덜 녹은 것이 있다면 조금 탁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연금속 알맹이를 넣은 것이죠. 이렇게 아연금속이 주석 양이온이 있는 용액 속에 들어가면 아연금속 주변에 있던 주석 양이온은 먼저 아연과 만나게 되고 아연보다 전자를 더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는 주석 양이온은 아연 쪽에 있는 전자를 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결과 주석 양이온은 금속으로 되고 전자가 없어진 아연은 양이온으로 됩니다. 이렇게 양이온이 된 아연은 보이지는 않지만 용액 중으로 빠져나와서 자유롭게 용액 속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주석 양이온들이 금속으로 변한 주석 위에 또는 아연 금속 위에 달라붙습니다. 이렇게요. 앞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주석 양이온은 아연 쪽에서 전자를 당기게 되고 아연은 양이온이 되어 용액 중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실험 설명서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치 아연이라는 금속이 덮고 있는 전자구름이라는 이불을
주석 양이온이 빼앗아 잡는 것 같다 라고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연 알맹이 주변에 모인 주석 양이온들이 전자를 끌어당겨 금속의 형태로 모이게 되고 고슴도치 바늘 모양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주석은 가시 모양으로 자라나게 될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은 금속 원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모인 구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조는 금속의 종류마다 다른 특성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결정구조라고 하고, 결정구조가 형성되면서 금속이 커지는 것을 보고 결정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속 원자 하나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금속의 결정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림과 같이 모든 방향으로 점점 커지게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속의 결정이 커지는 것 또한 결정 구조에 따라 달라지고 금속마다 결정화되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주석 양이온이 아연 금속을 만날 때 금속 형태의 주석이 되는 반응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때 주석 결정은 여러 방향보다는 한쪽 방향으로 결정이 더 빨리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연 표면에 골고루 덮이는 주석이 아닌 가시 모양 주석 결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연 금속이 염화 주석 용액으로 들어가면 여러 지점에서 주석 결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을 바탕으로 옆방향보다는 이미 작은 결정이 생성된 방향으로 더 빠르게 결정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슴도치 모양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슴도치 모양으로 형성되는 가시 모양 주석 결정들은 얼마나 더 길어질까요? 이러한 가시 모양은 반응 초기에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보시는 것과 같이 긴 가시 모양 옆쪽으로도 새로운 가시가 생기고 거기에 또 다른 가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눈의 결정과 같은 모양으로 변해버립니다. 만일 이 실험을 할 때 사진으로 남기고 싶으시다면 초기에 고슴도치 모양을 잘 보여줄 때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실험 안내서에 나와 있는 추가 실험입니다. 염화주석 용액의 부피만큼 물을 넣어주면 약 2배 묽은 염화주석 용액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더 묽은 염화주석 용액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추가 실험 영상 보시겠습니다. 주석 고슴도치 추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용액은 2배 정도 묽힌 용액입니다. 한 조각을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확대를 벌써 많이 자라는데요. 이미 고슴도치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실험 안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배 묽히니까 좀 더 긴 가시 모양이 생기는데요. 입체적으로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연 근처에 주석이 계속 석출이 돼서 가시 모양으로 나오니까 용액은 약간씩 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썩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아연을 투척한 지 약
5분 정도가 지나고 있고요. 지금 화면상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고슴도치 모양 위쪽에 보면 약간 용액이 대류되는 게 보이십니까? 지금 뭔가가 계속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죠? 밑에서 올라오는가 동시에 지금 아주 천천히 고슴도치에 가시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은 다르게 보이긴 하는데 육안으로는 잘 보이고 있어요. 각도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요 각도네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이 각도네요. 진한 용액으로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가늘고 긴 고슴도치 바늘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각도가 잘 보이는데, 자, 이렇게 각도를 조금씩 바꿔서 보면 이렇게 고슴도치 모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훨씬 더 긴 바늘이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용액은 황산수소 나트륨과 염화주석을 섞은 용액을 만들고 약 2배가량 희석을 한 뒤에 반응을 시킨 것입니다. 용액의 대류 현상이 엄청 잘 보이시죠? 지금 시간이 10분 이상 흘렀는데 이제 고슴도치 바늘이 약간씩 굵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에 진한 용액을 썼을 때보다 훨씬 더 길고 가는 바늘 모양을 관찰할 수 있고요. 여전히 용액 윗부분을 보시면 대류 현상이 잘 관찰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이 각도에서가 상당히 잘 보이는데 이미 고슴도치는 얼추 다 만들어진 것 같고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용액이 이미 많이 맑아졌습니다. 처음에 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투명해진 상태입니다. 네, 이 부분 아주 잘 보이네요. 주석의 결정 구조가 긴 방향으로 자라는 속도가 옆으로 자라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길게 가시 모양으로 결정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위치를 조금씩 바꿔보면 네,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뒤쪽에 보시면 약간 두꺼워진 게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첫 번째 진한 용액으로 실험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가늘고 긴 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육안으로는 용액은 거의 다 맑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용액 밖으로 나오면 가시들이 다 붕괴되기 때문에 지금 용액 안에 있는 상태에서만 관찰할 수가 있고 그렇게 오래 보관도 못합니다. 진한 용액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처럼 주석이 완전히 달라붙은 상태로 용액은 깨끗하게 맑아진 상태였고요. 지금은 절반 정도 농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자라진 않겠지만 그래도 꽤 많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자, 추가 실험 영상 잘 보셨나요? 각각의 실험에서 얻은 결과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위쪽이 진한 용액이고 아래쪽은 묽은 용액입니다.
초기에는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묽은 용액은 주석 양이온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시 형성되는 속도는 좀 느려지지만 가시가 한쪽 방향으로 자라나는 효과는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묽은 용액 쪽이 옆으로 자라는 것보다 한 방향으로 더 많이 자라기 때문에 더 긴 가시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묽은 용액에서 마지막에 얻은 사진을 보면 이제서야 길이 방향이 아닌 옆방향으로 새로운 가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속의 형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주석이 아연 금속 위에 가시 모양 결정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질문을 받고 있으니 궁금한 점을 남기시면 답변을 하거나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